교육을 다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제 우선 겉모습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게 아닌가, 거기에 벽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조금 고달프겠다? 호주는 그런 사회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주에서 살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호주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호주에 간 거는 1995년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가족들하고 같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영어가 잘 되는 상태로 가셨나요? 아니요. 절대. 영어는 아예 몰랐고요. ABCD? 알파벳 정도? 아예 읽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갔죠. 그럼 지금 사장님은 국적이 호주 국적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지금 한국에는 어떤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F4 비자라고 해가지고 그 동포들이 받는 동포 비자, F4 비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몇 년 줘요? 어떤? 그 비자 체류 기간이 있잖아요. 비자 체류 기간은 보통 한 3년짜리가 나와요. 그럼 3년 지나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이제 비자를 이제 재신청하던가 연기하는 거죠. 연장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계속 살 수는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바로 왔으니까 22년도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25년도 초니까 한 3년 정도 되신 건가요? 네네네. 호주에서 편하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이제 연세가 좀 이제 드시고 해서 옆에서 조금 이제 그런 돌봐줄 사람이 좀 필요해서 이제 제가 결정하게 됐고,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도 한참 전에 한국에 먼저 오셔가지고 살고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 시기를 좀 겪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같은 또 질병이 발생하면 그래도 가족끼리 좀 옆에 있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혹시 호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나요? 호주에서 했던 일들이요? 제가 은근히 한 일들이 좀 꽤 돼가지고 어디서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운 좋게 이제 그 호주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호주 통신사에서 일을 시작으로 이제 회사 생활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통신사 회사에서 이름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저희 텔스트라라는 이제 호주에서 좀 제일 알아주는 통신사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영업 쪽으로 한 7년 정도 일했습니다. 마지막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번아웃 같은 게 와가지고 7년 동안 잘 다니셨는데 네. 어떤 것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똑같은 그 쳇바퀴 굴러가듯이 항상 똑같은 그 일상을 좀 지내다 보니까 뭔가 조금 거기에 대한 현타 아닌 현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주어진 일에서 계속 똑같이 하는 거기에 벽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삶이 조금 고달프겠다?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저희 그 회사가 백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인종들도 꽤 있었지만 우선 한국인은 거의 없었고요. 동양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거기서 교육을 다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제 우선 겉모습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견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동양 사람들이 조금 많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 있었죠. 혹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네. 저랑 같이 들어온 동기가 호주 사람이었는데 그 영업직은 숫자로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과물이 뚜렷해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과 그다음에 승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는데, 동기인 그 호주 친구보다 좀 월등하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 승급 포지션이 나왔는데 지원해봐라.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그쪽에서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호주 친구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같은 포지션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결과물로만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되는 거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안 되고
그 호주 친구가 됐었죠. 제 딴에는 호주 그 회사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회사 내부에 이제 이슈를 만들고 이제 컴플레인을 걸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 사람이 더 적합해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종차별이라는 거를 절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인종차별적인 느낌이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죠. 그 동양인 분들 아니면 한국 분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놓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호주 사회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암묵적인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슈화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가해져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니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뽑은 게 아니고 우리만의 어떤 그 기준점으로 뽑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인종차별 성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컬이지만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은근히 있는 거네요. 아, 네네, 맞아요. 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객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들의 주요 요직에 동양인들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지금 현 시점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간부급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백인이에요? 네네. 퇴사할 때 그래도 팀장까지 갔는데 아쉬움은 없으셨나요? 퇴사에는 아쉬움이 없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근데 저도 뉴질랜드에 1년 있어봤는데 일자리 찾기 힘들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죠. 호주도 똑같나요? 이랬던 것 같아요. 우선은 호주는 알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그래요? 네네네.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쉽진 않았는데? 근데 호주는 케이스들이 저는 정말 많이 봐왔던 게, 정말 이분들이 알바만 열심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심지어 돈까지 모아서 한국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아무래도 조금 기회의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알바를 하시길래 그게 돈이 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네네네. 차를 썼어요. 가자마자 중고차를 사가지고 네네. 주에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일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플랫비 내고 뭐 유류비 내고 하면은 되게 빠듯하던데? 근데 호주에서는 좀 비싼 시간인 것 같아요. 30시간, 40시간? 뭐 45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다 내고도 자기가 저축할 만큼의 돈을 알바로만 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주에 1,000불 이상만 벌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모으기까지 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1년에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근데 주택은 못 사지 않나요? 집이요? 알바로는 좀 쉽지 않고요. 주로 성인돼서 이주하신 분들은 영주권 딴 다음에 보통 사업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호주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전문직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오셔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투자이민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세요. 호주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노동의 대가를 확실히 존중하고 보상해주는 나라. 그래서 알바만 해도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흔히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조금 이제 기피하는 직종들이 호주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용접, 청소, 건축, 이제 뭐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직종이 호주에서는 돈을 그것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혹시 사장님이 7년 동안 호주에서 이제 큰 통신사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때 한 달에 혹시 급여가 한국 돈으로 어느 정도 됐나요? 급여요? 이건 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범위로 말씀해 주셔도 범위로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바생분들이 버는 그 1,000불 이상은 당연히 이상이고요. 당연히 그분들보단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팀장 달았을 때는 이제 팀장 급여도 있지만
이제 영업직에서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합치면 이제 훨씬 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퇴사하고 조그만 무역회사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배우고, 새로운 거 접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 무역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제 회사를 창업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회사 키우는데 정말 온 힘을 다했고, 회사도 정말 단시간에 조금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올라와서 잘 돼서 그 다음에 또 마무리도 잘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창업은 어떤 걸 하셨나요? 호주에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일회용품이랑 주방용품 취급하는 회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통시키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호주에서 유통하는 그런 회사를 했습니다. 이제 제 회사를 엑시트를 하고요. 조금 쉬다가 요식업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식업에 종사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창업하고 얼마나 회사를 운영하셨던 거예요? 3년 정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왜 그만두셨어요? 그거는 뭐 우선 제가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 이제 쉽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 없이 저 혼자 운영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이 회사를 그러면 그냥 판매를 하자라고 해서 판매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에 매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 그거는 조금 비밀이라서. 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니까? 네네, 맞아요. 또 이제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네. 혹시 저점에 파셨나요? 고점에 파셨나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시기가 안 좋았어요. 팔고 회사 더 커졌나요? 네. 저희가 팔고 나서 회사가 더 커져가지고 엄청 부흥해버려가지고 좀 이제 안타까웠죠. 네.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 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호주에 살고 싶으세요? 이제 한국에서 정착을 할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지, 그 다음에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창업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창업할지 취업할지는 언제쯤 결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제가 이제 또 그 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자를 또 연장을 해야 돼요. 내년, 이번 연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외국인의 입장, 그 다음에 이 동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그 서류 자체도 눈에 안 들어와요.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 그 한국의 행정사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정사분이 저희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비용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냥 대행 신청이었는데 많이 비쌌습니다. 속된 말로 호구 잡히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조금 좀 스크래치 아닌 스크래치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F4 비자 관련해서 고민하신 분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뭐 사실 행정사 가격도 다 다를 거고. 맞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정말요? 어차피 뭐 연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네. 혹시 그 F4 비자 관련해서 어떻게 발급받고 네네네. 행정사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혹시 다음에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충분히 제가 100% 저는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나요?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찾아봐도 그냥 광고 글들만 너무 많다 보니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냥 이제 행정사 이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호구도 잡히고 이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투명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만약에 피자님이 다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다 광고글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 비용들도 이렇게 좀 비용이 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게 아니니 그런 상황도 좀 이렇게 알려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인터뷰 마칠 건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당연히 그 F4 비자 관련해서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한국의 어떤 그 외국인의 생활 이런 것들도 조금 공유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의 제 한국 생활도 만약에 피디님이 다뤄주신다면 그것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이제
호주에서 어떻게 한국에 오셨는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제 네. F2 비자 어떻게 받는지 네네.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네네. 다뤄보고 네네. 그때 뭐 또 기회가 되면은 그 동포가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정착해 나가는지 네네. 그런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